매일 하는 양치질이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오늘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양치 습관이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이를 닦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후에, 잠들기 전에. 하지만 혹시 이 모든 과정을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양치질.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소홀히 하는 이 습관이 실은 우리 건강과 수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구강질환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단순히 입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잘못 알고 있던 양치 습관의 진실과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5년, 10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입 속 세균이 어떻게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의 입은 약 700종류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대부분은 무해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잘못된 양치 습관은 해로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번식한 세균은 어떻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칠까요? 바로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세균이 만드는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심장, 뇌, 폐 등 주요 장기로 이동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의대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심장 질환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치주 질환은 당뇨병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최근 연구들은 치매와의 연관성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단순히 이가 아프고 입냄새가 난다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입속 세균에 더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올바르게 양치질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4가지 잘못된 양치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30초에서 1분 정도만 양치를 하고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들은 최소 2분 이상 꼼꼼히 닦아야 한다고 권장합니다. 30초 양치는 치아의 절반도 제대로 닦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세게 닦는 습관입니다. 이를 깨끗이 닦기 위해 힘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잇몸이 손상되고 치아의 보호층인 범랑질이 마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의 구강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는 식사 직후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탄산음료를 마신 후에 바로 이를 닦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성 음식을 먹거나 마시면 일시적으로 치아의 바깥층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바로 양치질을 하면 이 부드러워진 층이 더 손상될 수 있어요. 마치 젖은 종이에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종이가 찢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식사 후 최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 입속의 침이 산성 환경을 중화시켜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잘못된 습관은 칫솔을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칫솔은 얼마나 자주 바꾸시나요? 많은 분들이 칫솔 모가 완전히 벌어질 때까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칫솔을 2, 3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래된 칫솔은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 닦는 효과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칫솔에는 무수히 많은 세균이 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칫솔을 보관할 때는 욕실 선반 위에 세워둬서 잘 말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칫솔통에 밀폐해서 보관하면 습기가 마르지 않아 세균이 더 빨리 자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평생 이렇게 양치질을 해왔는데 그래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습관의 영향이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이죠. 구강 건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무시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입을 통해 들어오는 음식과 함께 많은 세균도 함께 들어오는데 건강한 구강 환경은 이런 세균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좋은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길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보존한 노인들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잘못된 습관에 대해 알아봤으니 올바른 양치 방법을 배워볼까요? 가장 이상적인 양치질 시간은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와 잠자기 전입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세균이 더 활발하게 번식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 양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양치질은 최소 2분 이상 해야 합니다. 2분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흥얼거리면서 양치를 해보세요. 대부분의 노래는 2, 3분 정도니까 노래가 끝날 때까지 양치를 하시면 적당한 시간이 됩니다. 양치질할 때는 칫솔을 치아의 45도 각도로 가볍게 대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마치 치아를 쓸어내리는 듯한 동작이 좋습니다. 이때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모든 치아의 앞면, 안쪽 면, 씹는 면을 골고루 닦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니는 열심히 닦지만 안쪽이나 어금니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금니 사이사이는 음식물이 잘 끼는 곳이므로 더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또한 혀도 닦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혀 표면에도 많은 세균이 있어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로 혀를 앞에서 뒤로 부드럽게 몇 번 닦아주면 됩니다. 양치질과 함께 치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치실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치실 홀더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치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세균이 가장 많이 숨어있는 치아 사이사이까지 깨끗이 관리해주세요. 칫솔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칫솔이 있어서 어떤 것을 고르면 좋을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칫솔모의 강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드러운 모의 칫솔이 좋습니다. 중간 강도나 단단한 칫솔은 잇몸과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어요. 요즘은 전동 칫솔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손목에 힘이 없으시거나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전동 칫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 칫솔은 적은 힘으로도 효과적으로 치아를 닦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동 칫솔을 사용할 때도 너무 세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치약 선택도 중요합니다. 모든 치약이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잇몸이 약하신 분들은 잇몸 케어용 치약을, 치아가 시린 분들은 시린이 전용 치약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니 가능하면 불소 치약을 선택하세요. 또한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물 마시기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입 안의 세균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침 생성을 촉진해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약의 부작용으로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단 음식과 탄산음료는 치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설탕은 구강 내 세균의 먹이가 되어 산을 만들고 이 산이 치아를 부식시킵니다. 대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드세요. 특히 사과, 당근 같은 단단한 과일이나 채소는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를 닦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치과 검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면 치과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치아나 잇몸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실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치아를 많이 잃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임플란트, 틀니 등 다양한 치아 보철물이 있습니다. 이런 보철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틀니를 깨끗이 닦고 자기 전에는 틀니 세정제에 담가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주변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수 칫솔이나 워터픽 같은 도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세균이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 심장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심내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과 잇몸 질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당뇨가 있으면 잇몸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고 반대로 잇몸 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구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치매와 구강 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강 내 세균이 만드는 독소가 뇌로 들어가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직 완전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이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고, 말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웃을 때도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반면에 치아가 아프거나 없으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 힘들고, 발음이 부정확해지며 웃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사회 활동이나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한 연구에서는 치아가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구강 건강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양치 외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구강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담배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 물질이 들어있어 잇몸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치아 변색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면 입속이 건조해져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구강암의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술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입 안을 건조하게 만들고 특히 단술은 치아 부식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술에 취해 있을 때는 양치질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강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잇몸 질환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이갈이나 이악물기 같은 습관을 유발해 턱관절 질환이나 치아 마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호흡, 명상,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구강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치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시금치 등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은 치아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치아가 더 튼튼해집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잇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딸기, 키위, 오렌지,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맛이 나는 과일을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지 말고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단단한 음식을 씹는 것도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사과, 당근, 샐러리 같은 음식은 씹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아 표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플라크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런 음식을 씹을 때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 안의 산도를 중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녹차도 구강 건강에 좋은 음료 중 하나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이 구강 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플라크 형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탕을 넣지 않은 녹차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에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음식과 탄산음료는 치아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또한 빵이나 감자칩 같은 전분이 많은 음식도 치아에 달라붙어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음식을 먹은 후에는 더욱 꼼꼼하게 양치질을 해주세요.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문 하나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차피 치아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나이 자체가 구강 건강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잇몸에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노년에도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실제로 100세 넘게 사신 어르신들 중에도 자신의 치아를 20개 이상 보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평생 꾸준히 구강 관리를 잘해오셨다는 것이지요. 즉, 나이가 들어서 치아를 잃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의 구강 관리 습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침은 입 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산도를 중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 분비가 줄어들면 충치나 잇몸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래서 자주 물을 마시고 무설탕 껌을 씹거나 인공 타액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안 건조할 때 혓바닥을 앞뒤로 움직이며 치아로 잘근잘근 눌러 마사지하듯 하면 건조증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올바른 양치 습관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첫째, 양치질은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산성 음식을 먹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양치질은 최소 2분 이상 부드러운 원형 동작으로 해야 합니다. 마치 치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요. 셋째, 칫솔은 부드러운 모를 선택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치실과 구강 세정액을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치실은 치아 사이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치과를 방문하세요. 이러한 습관들이 단순히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전체적인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강 건강은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심지어 치매까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구강 건강은 그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든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건강은 오늘 여러분이 하는 작은 습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양치질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습관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의 놀라운 점은 언제든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면 회복하고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올바른 구강 관리를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구강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구강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올바른 양치 습관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세요. 당장 오늘 저녁부터 양치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2분 동안 부드럽게 닦고 치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말고 30분 정도 기다려 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특히 어린 자녀나 손주가 있다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치 습관은 단순한 구강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잘못된 양치 습관으로는 너무 짧게 닦기, 너무 세게 닦기, 식후 바로 닦기, 칫솔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양치법은 식후 30분 후에 2분 이상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는 것입니다. 넷째, 치약과 칫솔 외에도 치실, 구강 세정액을 사용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건강한 식습관, 금연, 절주도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양치 습관으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10년, 20년 후의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양치 습관이나 구강 건강에 관한 경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양치 습관으로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